안녕하세요. 정사 삼국지를 기반으로 삼국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방천하극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유비의 여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웅옥거리라 하였으니 유비의 인생에 어찌 한두 명의 여자만 있었겠습니까? 삼국지 정사에는 유비의 부인으로 간부인, 미부인, 손부인, 오부인 이렇게 4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야사를 비롯한 여러 사료를 참고하면 유비 인생에 최소 10명 이상의 여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번에는 우선 정사에 나오는 유비의 부인들 위주로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태자 유선을 낳은 간부인입니다. 삼국지 정사 감황후전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비의 감황후는 패연 사람으로 유비가 예주의 부임에 소패에 살 때 그녀를 첩으로 삼았다. 유비는 본처를 여러 차례 잃었으므로 늘 감황후가 집안일을 관리했다. 정사의 내용으로 보면 간부인은 유비의 태자를 낳고 가장 힘든 시기에 집안일을 관장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면 유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지 연의에는 미부인과 함께 동등한 정실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정사의 설명에 따르면 엄연히 유비에게 첩으로 시집오게 됩니다. 정사에는 간부인의 출신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야사를 살펴보면 간부인의 출신에 대한 기록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나라 시대에 출간된 기주부지에 따르면 간부인의 이름은 간매이다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진시대에 출간된 습류기에 따르면 간부인은 패연 출신으로 미천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패연의 어느 관상가가 말하길 이 아이는 훗날 존귀해져 궁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나중에 장성하니 피부는 옥처럼 희고 자태와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사의 내용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정사에도 간부인의 출신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미루어 보아 미천한 출신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간부인이 미천한 출신과 첩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 정사의 감황후전이 기록된 건 태자 유선을 낳은 덕분입니다. 유비에게는 유선, 유영, 유리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아들 모두 첩에게서 나온 서자들입니다. 유선은 서자들 중에 마디인 서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비가 여러 정실 부인에게서 아들을 하나도 얻지 못한 것은 유선과 간부인에게는 엄청난 행운이었던 것입니다. 간부인은 유비가 형주에 머물던 시기에 죽어 남군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유비가 촉에서 황제가 된 이후 간부인은 황사부인으로 추증하고 이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구가 촉에 도착하기 전에 유비가 팩제성에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에 승상 제갈량은 상주문을 올려 간부인을 소열황으로 높이게 하고 유비가 묻힌 해릉의 정실이었던 오부인과 함께 합장하게 됩니다. 또한 제갈량의 상주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도 있습니다. 춘추에서 밝힌 의리에 따르면 어머니는 아들의 신분에 따라 존귀해진다고 합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간부인의 일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일 것입니다. 미부인은 간부인과 달리 서주에서 최고로 부유한 호족 집안 출신입니다. 평생 유비에게 상빈으로 대접받은 미축이 자신의 누이를 유비에게 바친 것입니다. 삼국지 정사의 미축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포는 유비가 출정하여 원술에게 대항하는 틈을 타 합의를 습격하여 유비의 처자식을 붙잡았다. 유비는 군대를 광릉군에서로 돌렸다. 미축은 이때 여동생을 유비에게 보내 아내가 되게 하고 노비 2,000명을 보냈으며 금은 재화를 주어 군자금에 보탰다. 그 무렵 공공하던 유비는 이에 힘입어 다시 떨쳐 일어나게 되었다. 서주 세력인 미축이 자신의 누이와 재물을 보내 어려운 상황에 빠진 유비와 인척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미부인이야말로 유비와 서주 세력의 결합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부인은 엄연히 귀족 집안 출신으로서 정실부인이 되어 첩인 간부인과 함께 유비의 집안을 보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조조가 서주를 정벌하여 유비의 가솔과 관우를 사로잡아 허도로 데려가는데 이때 이후로 미부인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삼국지 연의에서는 장판파에서 어린 유선을 살리기 위해 우물로 몸을 던져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정사의 미부인의 죽음에 관하여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으며 미부인이 황후로 추존된 적도 없습니다. 삼국지 연의의 작가 나관중은 기록이 미미한 미부인에게서 어떤 매력을 느꼈는지 상당히 비중있고 존귀한 존재로 표현하게 됩니다. 손부인은 정사에 언급된 유비의 부인 중 유일하게 정략결혼을 했습니다. 손부인은 손견의 딸이며 손책, 손권의 여동생이며 이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삼국지 게임 등에서 흔히 손상향으로 불리는데 후대 중국 경극에서 지어낸 이름에 불과합니다. 연의를 보면 손권이 형주를 빼앗기 위해 유비를 동으로 불러들여 결혼시켰다고 나오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사에 따르면 유기가 죽고 유비가 형주목이 되자 손권은 유비가 두려워 여동생을 유비에게 바쳐 동맹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당시 손권의 동우는 적벽대전 이후 수시로 조조군과 합비에서 충돌하였으므로 후방을 안전하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초반에 꽃다운 나이에 손부인을 50이 다 된 유비에게 시집 보냈으니 손권이 유비의 세력을 상당히 신경 쓴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의를 보면 손부인은 유비와 처음 동침하는 신방에도 병장기를 늘어놓아 유비가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이런 손부인의 성격은 실제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사법정전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처음에 손권은 여동생을 유비에게 시집 보냈는데 그 여동생은 강인하고 용맹하여 여러 오라비의 풍모를 담고 있었다. 12일백여 명이 모두 칼을 손에 들고 모시며 서 있어 유비는 내실로 들어갈 때마다 늘 마음 깊숙이 두려움을 느꼈다. 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피는 속이지 못하나 봅니다. 누가 봐도 손부인이 손견의 딸이자 손책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손부인과의 결혼 생활은 왜 끝이 났을까요? 정사법정전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제갈량이 말하길 주공이 공안에 있을 때 북쪽으로는 조조의 강대함을 두려워하고 동쪽으로는 손권의 견제를 걱정하며 가까이로는 손부인 신변의 병고를 만들까 두려워했습니다. 이때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으나 법정이 주공을 도와 압박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아 유비와 촉의 신하들은 손부인이 유비의 정실부인이기는 하지만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 생활이 오래갈 리가 없습니다. 정사 목황우전 주석 한진춘추를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유비가 입촉하자 손권은 사자를 보내 손부인을 돌아오게 하였다. 손부인은 유선을 데려가려 하였지만 제갈량이 조운의 명예의를 제지하였다. 손권은 이때 이미 형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유비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훗날 손부인이 인질이 되어 전쟁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손을 써둔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튼 유비와 손부인의 결혼 생활은 2년도 채 유지하지 못하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둘 사이의 결혼은 정략적인 이유로 이루어졌고 다시 정략적인 이유로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부인은 유비가 황제에 즉위할 때 정실부인으로서 목황후가 됩니다. 오부인은 진류군 사람으로 어려서 고아가 되었으며 오라버니 오일과 함께 부친과 인연이 있던 유언을 찾아 입주로 들어갔습니다. 유언은 마음속으로 훗날 황제가 되고자 하는 야욕을 품고 있던 사람으로 관상을 잘 보는 이가 오부인의 생김을 보고 훗날 귀하게 될 상이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유언은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던 셋째 아들 유모에게 아내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모가 미치광이 병으로 일찍 죽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유비가 입주를 평정한 후 손부인이 동호로 돌아가 정실부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하여 신하들은 유비에게 오부인을 맞이하도록 권하였습니다. 유비는 오부인의 전 남편인 유모가 같은 종친이라 주저하였으나 법정의 권유로 결국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219년에 오부인은 한중왕후가 되었고 221년에는 목황후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223년 유선이 즉위하자 황태후라 높여 부르고 거주하는 궁전을 장락궁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부인의 오라비인 오일은 동생을 잘 둔 덕분에 총나라에서 거기장군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유비가 223년에 죽은 이후 오부인은 22년을 홀로 외롭게 더 살다 죽습니다. 오부인은 귀한 자리에 오를 팔자였을지 모르나 두 남편을 모두 일찍 여의고 홀로 외롭게 살아갈 팔자도 함께 가지고 태어난 듯합니다. 오부인은 사후에 유비가 묻힌 해릉의 간부인과 함께 합장되었습니다. 다음에 언급하는 내용은 야사에 기록된 내용으로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조에서 미축이 미부인을 유비의 정실부인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미부인의 여동생을 유비의 첩으로 맞아들였다는 설화입니다. 미부인보다 그 여동생의 미모가 더욱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비가 미부인보다 그 여동생에게 더 관심을 갖자 미축이 남은 여동생마저 유비의 첩으로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비가 유표의 보호 아래 형주의 신하에 머물던 시절에 무명 여성과 관계를 맺었다는 설화입니다. 이때 형주의 유력 집안 또는 부유한 상인이 유비에게 자신의 딸을 보내 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기를 낳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유비가 신야를 떠나며 이 여인은 버려졌으며 홀로 외롭게 아이를 키우다 병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